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베네수엘라 사태만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말을 다양하게 조금 헷갈리게도 많이 하지만은 이번에도 이제 헷갈리는 거지만은 메시지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권 그리고 또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2기 대선 때 한인 팀장으로 일했던 김해창 박사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 김해공항을 사진으로 딱 올려놓고서 거기 앞에 No Games, 그리고 이제 FAFFO 딱 요 말을 써 올렸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 또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상당수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전망이기도 하고 미국 내 현지 분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말이죠, 제가 이걸 보니까 많은 유튜버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장성민 전 의원의 이 분석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자,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과거에 TV조선에서 시사탱크 아주 최고의 인기 토크쇼를 진행해왔고 아주 박식해요. DJ 정부 때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장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굉장히 박식하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 분석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이 장성민 전 의원이 지금 안산에 둥지를 두고 이번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안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장성민 전 의원의 글, 그리고 또 이제 숄츠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접하시면은 이제는 말이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장성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워낙 박식도 한데 특히 외교안보 관련 책자까지 저술한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FAFO 이게 말이죠, 백악관의 공식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적 함의가 굉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장성민 의원의 경우는요, 이거 까불지 마. 까불면은 다쳐. 딱 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백악관, 미 정부 측과 우리 외교당국에서 야말로 그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서 우리 측 입장도 설명해주고 과연 미국의 진해는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해서 관련 대책을 빨리 강구하라, 이렇게 지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해창 박사도요, 지금 이거 단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문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독교 정신이 강한데 지금 이제 소년모 목사를 아직까지도 구속하고 있는 거, 여기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이런 취지의 해석을 내놓고 이거는 분명한 이재명과 중국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장성민 의원의 경고하고요, 이 김해찬 박사 현지에서 보는 분위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번엔 단단히 놀랬죠. 자, 단단히 놀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제일 더 많이 놀랐느냐? 로드리게스 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계속 작전 첫날까지만 하더라도 딱 버텼어요. 그 다음 날도 버텼습니다. 내각 비상회의를 열고 대통령은 여전히 마두로다, 딱 이렇게 선언했지만 그냥 결사항전이 자세로 보였는데요. 결사항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러지는 것도 금방 돼요. 바로 이틀 만에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백기투항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전선을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가설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석도 필요해.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정치는 말이죠, 힘의 게임,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건 세계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게, 힘 약하면 다 전쟁을 얻어맞고 전쟁을 얻어맞으면 전부 패배하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역사고 전쟁사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렇게 우리나라도 다 당해왔잖아요. 수백 년간을. 그러려면 힘을 키워야 돼. 이 힘은 말로만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죠. 하드 파워의 핵심은 뭐냐? 군사력. 과거에는 20세기는 군사력 온리, 지금은요 거기에 정보전입니다. 군사력에는 다양한 군사력이 필요하죠. 이번 봤잖아요. 150대의 전투기. 그런 것처럼 이제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전. 그래서 군사 능력과 정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자 이 말이에요. 아니, 무이병수 군인한테 총기 들지 말고 3단봉 들으라고 하는 이 정권이에요. 3단봉 들으라는 대한민국의 군입니다. 이거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정보기관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최고의 국가종합정보기관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어떤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북한의 핵을 어떻게 없앨 거냐. 또 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런 거를 연구 안 하죠. 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DJ 때 무너져. 그 다음에 노무현 때부터 무너졌는데 특히 DJ 때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재인이가 무너뜨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백기투항으로 보는 게 맞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놀란 세계적인 지금 인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놀란 게 김정은이하고 호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메인이는 러시아로 망명하는 계획까지 집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은 이거 봐. 나가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기를 얼마나 잘했어. 나는 못 건들 거야? 아이고 나는 못 건드려. 그 입에는 아이고 나 미치겠네. 이거예요. 나는 어디로 숨지? 지하벙커? 지금은 말이죠. 우리 한국군도 지하벙커를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트를 개발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해 가지고 있고 이거 말이죠. 마두로를 때리듯이 미국의 첨단 미국 마두로 그 카라카스 치는데 150대 한 1000대 전투기만 동원하면 한순간에 3시간도 안 걸려요. 이거 뭐 한 30분이면 김정은이 초토화시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군과 한국의 정보기관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정보기관이 바로 비밀공작. 이번에 배웠잖아요. 미국에서도 CIA 비밀공작 딱 들어가서 비엔에주알의 정보원들을 전부 협자자로 딱 포섭을 하는 바람에 이 마두로가 어디에 가는지를 다 파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군과 정보기관은 이런 최대의 이런 공작, 일종의 공작이잖아요. 빅 오퍼레이션인데 이걸 하려면은 정보기관, 정보전과 군사, 정보가 있어야 군사력을 제대로 딱 활용하죠. 정확하게 마두로를 딱 핀포인트 했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군과 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이번 베네수엘라 침투 사태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겠느냐? 아이고 배우자고 했다가 당하죠. 다 쫓겨나고 다 잘리죠. 예,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추론입니다. 추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딱 요 이름이 정확한 상태에서 제 썸네일이 붙어야 제 진짜 방송입니다. 아니면은 가짜예요. 그래서 항상 전옥현 안보정론 TV를 정확히 보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구독, 알람, 그리고 또 특히 청년층에 대한 구독을 계속 강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FAO 요와 관련해서 이 사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 여기 이제 No Games 해놨고 FA, Fuck Around. 그러면서 이제 Find Out. 이거 뭐야? 까불지 마. 까불면 다쳐. 알았지? 딱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백악관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공식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따라서요. 이게 김해공항으로 보인다. 에이펙 정상회담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인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최신판을 딱 보니까 이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김해공항이 맞아요.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게 이 뒤에 이 그림 같은 걸 딱 보시면 이게 김해공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해필은 우선 검정색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는 왜 김해공항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는 왜 FAFO라는 말을 썼느냐? 요게 이제 우리의 핵심 분석 대상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재명 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한 거다. 이게 강성민 전 의원, 김해창 박사 이런 분들의 평가이기도 하고 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왜 때렸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큰 요인은 우선 외형적으로 보면은 마약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약은 구실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왜?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에서 노는 거예요. 미국의 앞마당에서 노는 거예요. 이거 봐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19세기 중반 멀로 닥트린이 나올 때부터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기본 뿌리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돌노주의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주의.
새로운 트럼프주의죠. 트럼프주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판, 21세기판 트럼프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반구, 캐나다를 포함해서 요거 아무도 건들지 마. 이거는 내 놀이터야. 중국 어디를 끼어들고 있어? 특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원유의 90%에서 95%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완전히 목숨줄을 딱 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90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90.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자르는 거.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차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세력 경쟁에서 중국이 다른 데는 몰라도 우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제1의 장은 어디냐? 인도 태평양 쪽입니다. 인도 태평양 쪽. 그러면 서반구는 그건 당연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반구를 내가 보호하겠어. 이거를 일본으로 갖다 놓을 수 없어요. 이거는 옛날서부터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트럼프 1기 때, 바이든 때 지금 더 강력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견제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태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동맹의 현대화 이런 이름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게 하겠다. 그래서 대만의 비사 시대는 바로 빼서 중국을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중남미 쪽으로 딱 오래전부터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절정판이 어디냐? 베네수엘라인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야, 너 띠르기에로 빨리 망명해. 망명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이 때리는 게 중국의 딱 이 침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마지노선,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미국이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그러면 왜? 아까 원유 중 과거에 차베스가 전부 국유화시켜버렸잖아요. 베네수엘라 원유 자본은 다 미국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걸 다 국유화시키니까 미국 석유 자본들 다 망해버렸죠. 예. 아니 국제적으로는 안 망했지만 베네수엘라는 다 망했잖아요. 이거 찾아오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이걸 가지고 딱 침략을 들어가면 국제법적으로 불법성이 너무나 딱 표출이 되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일치 안 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오늘같이 지금 FO 이런 걸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중국을. 그런 얘기 안 하고 마약은 사실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단속하는 거냐. 더군다나 트럼프 1기 때 마두로는 마약 혐의를 비롯한 흉기 소지 이런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이미 범죄인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law enforcement, 즉 법 집행과 집행기관하고 같이 들어갔다. 법 집행기관이 들어갔다. 이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불법 마약 혐의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한 거예요. 미국 법을 집행한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국제법 우선이냐 국내법 우선이냐 이건 논란만 많아요. 이건 정답이 없어. 아무도 몰라. 힘센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국내법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내법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 면제의 원칙이 작동이 안 돼.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주권 면제 원칙이잖아요. 이거 작동할 국제법은요 힘센 사람 거예요. 힘센 사람 거.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건 불법이야. 국제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메아리요. 허공에 뜬 메아리밖에 되지 않아요. 힘센 사람한테 국제법은 강제성이 어떻게 된다? 전혀 없다. 여러분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유일하게 강제성 있는데 그것도 요즘은 강제성 없어. 힘센 나라가 거기 참여하자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제법의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국제정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건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게임에서는 항상 힘에서 시작해서 힘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한국이 안 당하려면 힘을 키우는 게 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재명 정부 알아야 돼. 힘은 어디서 나오냐? 물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도 나오지만은 동맹의 파워, 국제적인 지원 세력의 힘,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과연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외교적인 노력, 정보전 이런 데서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과연 키우고 있느냐? 이런 점의 한계를 저는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성민 의원하고요, 지금 김해창 박사님의 글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발언 내용, 팩기를 들은 거, 요것을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장성민 의원이 이 페북에 올린 글, 페북에 올린 글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 게임스 이 말은요, 게임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이거는
일종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fuck around 이건 뭐 일종의 욕설이잖아요. find out 요것의 약자 이게 FAFO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얘기는 까불면 다쳐. 딱 이 얘기로 보는 거예요. 행동에 기반을 둔 경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보다 더 센 경고는 없다. 이게 이제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흑백 사진, 야, 이것도 굉장히 센 경고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한 외교적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흑백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불길한 느낌, 불안전한 전원마저 감도는 흑백 사진이다. 예. 그러면은 왜 백악관에서는 이런 사진을 누구한테 경고하려고 걸었냐 이겁니다. 이거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반미국가 반미 세력,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지지자, 해외 마두로의 정치 연합 세력, 친중 세력, 테러 세력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냐, FA의 사진이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아주 섬찟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김해공항이라는 거 아니에요? FAO의 메시지는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백악관 플러스 한국 김해공항 사진 플러스 FAFO라고 하는 조합은 충격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이 슬랭과 사진의 조합이 풍기는 메시지는 진지하고 엄중한 경고. 그 이면에는 너희들끼리 해볼 테면 해봐. 잘해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직접 봐라. 최후 통첩성 메시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고강도의 신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이런 신호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러한 조합이 갖는 상징성은 특정 국가 지역을 시기적으로 지목하고 시각적으로 지목하고 현실 공간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 향한 이재명을 맞이하는 시진핑 주석으로 압축. 너희 니들끼리 모여서 뭐 하자는 거냐? 나중에 한번 두고 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향한 경고문으로도 익힐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경계하고 긴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말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다. 백악관의 이런 감정 표출과 직설적 표현은 트럼프 이전에는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FAFO의 메시지는 새롭게 다가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큼 모든 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장면이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건 굉장히 아주 21세기 특유한 트럼프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트럼프가 말이죠. 과거와 같이 기존 레거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SNS, 이미지, 슬랭을 활용한 심리적 압박 메시지를 강도 높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요, 빨리 지금 백악관 미측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입장에서 백악관이 올린 FAFO의 파장과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얼핏 보기에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또 동맹국 공항 사진과 욕설 슬랭의 결함은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동맹국 내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지만은 여기에 주권과 안보의 민감성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이라는 그런 외교적 체면을 넘어서는 심각성이 존재한다는 이런 안보적 시그널이 크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면 한국은 이미 작전 대응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다. 그야말로 말로 중대할 단계는 지나갔다는 함의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비공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미국과 동맹 존중 원칙의 재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 문제까지 심각하게 절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식 군사안보 슬랭인 FAO를 한국의 실종 공간 이미지와 결합한 메시지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행동 기반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재명 정권은 분명히 알아라. 외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외교를 맡긴다는 것은 국익 침몰, 국익 실종, 경제 파탄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 후 나라 앞날이 많이 걱정이 된다. 아주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김해창 박사님의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을 재촉하는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이재명이 중국 방문한 것에 대해서 대노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있다. 첫째, 트럼프는 FAAO, 장난 아니야? 이거를 내걸었는데 트럼프가 뱉은 말과 명시된 글은 지금까지 100% 실천하였다. 이 표준말이 에이펙 전에 김호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진 앞에 내걸어서 표적이 한국행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게시하고 있다. 경주에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관세 업무상으로 갔었는데 그것은 바로 옆 동네 에이펙 경주회담에도 안 참석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가고 싶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두로 다음은 분명하게 표출 안 했는데 그린랜드와 쿠바라고 이제 AP 통신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린랜드, 쿠바, 콜롬비아 요 세 군데가 다음 차례다. 이런 언론의 외신 보도가 있어요. 이것은 트럼프를 문화 소통학적으로 읽어보면 원 목표를 숨긴 다른 국가를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럼 그 국가가 누구일까? 중국의 시진핑의 활기를 달아주는 자가 될 것이다. 마두로가 그 집거리를 하였고 미국 법정에 제소당한 자가 되었고 부정선거가 그 나라에서 자행되어서 트럼프가 2020년에 승복을 안 했었지만은 낙선이 되었었다. 트럼프는 선거 공약에 제1번이 부정선거 색출이었다. 그런데 부정선거 5대 국가에 한국도 포함시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똑같은 컨텐츠처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네가 백악관의 그런 건으로 여기저기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동맹국인데도 취임식에 여야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었고 또 그 후 정상회담 스테이 비즈라는 표현을 백악관이나 트럼프가 SNS에 사용한 적이 없고 관세협상 상호대표 회담으로 격하해서 계속 사용하였었다. 트럼프는 G7에도 에이펙 경주 본회의에서도 리제명이를 만나기를 피했었다. 유럽회의에서는 리 대통령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의 3, 4수 더 앞서가는 손자병법이 근본 마두로 체포에 활용되어 미국의 세계적인 델타 포스가 간단히 전격 체포, 잠옷 차림 세격으로 미국에 압송되었다. 한국에는 동맹국이기에 그래도 기다려줬었는데 결국 기업인 200명을 데리고 중국 시진핑의 떼거리 무역 길듯이 미국 트럼프를 골탕 먹이는 크레이지한 짓에 그만 FAFO를 표출하였다고 한다. 그 뜻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결국 중국 종중 행각은 이재명의 명을 제청한 한 건이 되어버렸다. 트럼프의 길라잡이인 깅그리치가 참으로 어려운 표현을 12월 중에 올렸는데도 필자도 그의 이너서클 멤버인데 그것은 앞으로 4-6주 안에 한국에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숨은 뜻을 암시한 표현이었다. 자, 결국은 이 대통령이 제2의 마두로가 되고 그의 외교 라인들도 동일하게 지난번 선물한 야구방망이 세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암살 속에서 찰리 커크의 암살 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트럼프의 심기를 주저없이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것은 소년보 목사와 교회들을 공산당처럼 짓밟고 후감시켰고 풀어주지 않고 있는 에서다. 트럼프의 결심은 교회 건드리면 죽어 이런 영혼의 결투심이다. 이상하게 그는 트럼프의 2019년 이래 트럼프의 선거 백서를 제작한 어드바이저로서 자로서와 수십 년의 선교 신학적인 직감이다. 꼭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 우파 진영은 통전적으로 대비하자. 그래서 미국은 독한 문화권이라서 대적 공산권에게는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지배하는 국가이고 트럼프는 소명감을 가진 세계 공산화만은 꼭 막아야 한다는 엔티 커뮤니스트 클럽의 총사령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옆에 섰다가 미국에 외면당했던 역사적 경험을 잊은 것도 섭리일 것이다. 이 해병대가 수천 명이 지금 중국인의 전술로 장진호 뒷산 도솔산 자락에서 북한에 죽으면서도 네버 서렌더 결코 항복 안 해라고 하면서 지킨 한국적 해병혼을 가자. 자, 그래서 지금 김해창 총재, 김해창 박사님이 요 글을 올렸습니다. 페북에.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이건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걸 보내왔어요. 시청자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장성민 의원의 글 그리고 지금 김해찬 박사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이죠. 이 마두로는요. 지금 헬기편 그리고 장갑차편으로 뉴욕 남부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베넬라 부통령이 꼬리를 팍 내렸습니다.
협력의 꼬리를 내렸다. 협력 굴복한 거죠.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뭐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너 아웃시켜버린다고. 자, 협조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제 협조하는 걸로 100% 방향을 틀었어요. 예, 힘이 답입니다. 힘이 답. 예. 자, 그래서 부통령이 말이죠.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 결사항전을 외쳤지만은 사흘도 안 돼서 180도 바꿔서 미국에 백기 투항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올렸느냐? 미국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 공개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우리와 협력한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그래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국제법 틀을 강조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스페인어가 아니고 영어로 성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절 매는 거예요. 절절. 그리고 이제 제목도 시작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라고 직접 수신인까지 명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딱 100% 항복한 거예요. 우리 국민과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관계로 나가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살려달라 이거예요. 예, 우리 살려달라. 균형 있고 상호 존중, 국제관계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외신이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밤에 극적인 어조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정권부 개혁에서 나온 다급한 메시지다. 또 그리고 말이죠. 또 일부 외신은요. 로드리게스 대행이 마두로의 체포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마두로 체포 당시 측근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현재 카라카스 내부는 마두로 부재로 인한 권력 공백과 군부 동요로 극심한 혼란 상태다. 로드리게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 방식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흘 만에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이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에 협조하는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거신을 똑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공개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카리브 인근 지역에서 미 해군이 작전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극도로 지금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말이죠. 지금 이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자, 백악관이 까물을 죽는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걸리냐? 그린란드하고 콜롬비아하고 쿠바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군이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도 벌써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가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으로 망명할 계획까지 세워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김정은이는요, 이래서 핵무기가 있어야 돼. 이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못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이란 관련, 북한 관련 뉴스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별도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